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내일 9월 9일부터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진짜 시작되는데요. 우리 고3이나 고3 학부모님들은 매우 떨리실 거예요. 진짜 입시에 대한 결정들을 해가야 되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수시 원서 접수에 관한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린 끝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몇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100명 이상의 학생, 학부모님하고 수시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이분들이 수시에 대해서 자잘하게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사실들이 결국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라 조금 정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마이크도 들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들은 뜬소문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서강대가 학생부 교과전형이 펑크 나서 내신이 4.0이어도 합격했다더라. 평소 수능 모의고사 4등급으로 한양대 수리논술에 합격했다더라. 서울대 학종은 영재고만 뽑는다더라. 연대 수리논술은 과고만 합격한다더라. 수리논술에서 수능 잘 본 학생들이 뽑힌다더라. 성대 수리논술은 2등급 합격자가 가장 많다더라. 논술은 수능 후에 며칠만 해도 합격하니까 미리 할 필요 없다더라. 올해 경희대 수리논술은 미적분만 낼 거라더라. 요런 카더라의 이야기들이 어디서 등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믿고 합격 가능성이 없는데도 한 장, 두 장은 이렇게 써보겠다는 분을 만날 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모두 진실이 아니니까 제발 낚이지 말길 바라겠고요. 가장 많은 케이스는 수시는 무조건 상향이더라. 6장을 모두 상향으로 쓸래요. 이런 부분이 가장 많았는데요. 제가 상담 과정에서 모두 다 상향 지원을 한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만약에 모두 떨어지면 어떡할 거니? 그랬더니 정시로 점수 맞춰 가져 뭐 이렇게 마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던데 실제로 저는 이런 질문을 매년 이런 상황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상향 지원을 한 학생들은 다음에 저를 다시 찾아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수능의 결과를 모두 다 잘 될 거라는 낙관적으로만 보고 약간 모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9월에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보다 한 칸 정도 낮게 또는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 정도로 한두 장의 수시를 낮춰서 쓰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정시 점수는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50% 이상입니다. 특히 올해는 더 그런 게요. 9월 평가원에는 응시하지 않았지만 수능에는 응시하는 졸업생이 7만 명 정도 될 거라는 예측이 많고요. 그 학생들이 모두 다 상위권은 아니겠지만 의대 중원의 영향으로 최상위권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많이 수능 시험에 재도전하는 건 사실이고 그러면 수능을 잘 보겠다는 여러분의 계획은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실현될 수 없을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모집 인원이 많은 곳이 아무래도 낫겠죠? 대학을 정하고 난 후에 그 안에서 학과를 선택할 때는 아무래도 모집 인원이 많은 곳을 눈길을 주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모집 인원이 많은 곳으로 몰려요. 그렇다 보면 모집 인원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결국은 모집 인원이 적은 모집 단위보다 훨씬 더 경쟁률이 높고요. 이렇게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인기학과, 입결이 높은 학과 위주로 모집 인원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경쟁률을 만드는 수험생들은 결국은 경쟁력 있고 실력 있는 학생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지원한 모집 단위는 결국 충원율이 높아도 돌고 돌아도 여러분에게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앞에 실력자에서 끊긴다는 거죠. 실제로 수시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과에 지원하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상위권 인기학과들은 경쟁력이 많은 학생들이 첩첩이 많이 쌓여요. 첩첩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인기학과가 입결은 경쟁률, 충원율 이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더 낮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학과보다 대학을 더 우선시하고 그 대학의 끝이라도 이름을 걸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무조건 선호도가 낮은 학과를 모집 인원과 상관없이 쓰는 게 좋겠고 만약에 그 학과가 선호도가 낮은데 모집 인원이 많다면 거기는 정말 땡큐인 그런 모집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호도가 낮은 학과를 찾으면 되는데요. 입결이 낮은 학과가 궁금하면 작년, 재작년에 정시 입결 결과가 낮았던 그런 모집 단위들을 찾으면 그게 바로 최하위 학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저는 모집 단위 많은 학과가 좋아요 라고 해서 컴퓨터 공학과가 모집 인원이 많다고 거기를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럴 때 저는 속으로 운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연대 논술 지원에
경쟁률을 한번 발췌해 봤는데요. 연세대는 전기전자 컴퓨터과학과가 인기학과입니다. 여기 모집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더 높죠. 전기전자공학부 같은 경우엔 지원 인원이 거의 1000명에 육박하네요. 경쟁률도 더 높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집 인원은 절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그 다음은 충원율이 높은 학과를 선택할래요? 보통 교과나 종합전형에서 충원율이 조금 더 높죠. 그런데 충원율이 높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해석하면 많이 돈다? 그래서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 이런 건데, 대체로 충원율이 높은 학과는 인기 학과일 경우가 많겠고, 그 충원율이 높은 학과에 지원한 학생은 경쟁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그 학생들은 다른 더 우수한 대학에 지원해서 충원 때문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충원율이 높아도 결국은 합격 컷은 인기 학과가 더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 안에서 학과를 선택할 때는 모집 인원이 많거나 충원율이 높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과가 인기 있는 학과냐 비인기 학과냐 입결이 낮은 학과냐 높은 학과냐 이것만이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이나 학부모님은 순진하셔서 보이는 숫자를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는데 그 숫자의 이면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시에서도 눈치 작전을 해야 되나요? 마지막 날에 접수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논술 전형은 보통 인서울의 최상위 대학은 80대 1, 100대 1 가까이가 됩니다. 이런 데는 눈치 작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요. 교과 전형 정도가 약간의 눈치 작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대학들이 원서 접수 마지막 날 한 3시간, 5시간 요 전까지만 경쟁률을 공개하고 그 이후에 깜깜이가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깜깜이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차라리 마지막으로 공개된 경쟁률이 오히려 높아버리면 깜깜이 시간에 지원을 덜하게 되는 그런 속성이 있고 마지막에 보이는 경쟁률이 낮으면 깜깜이 시간에 엄청 많이 몰리는 그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수시는 정시처럼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의 합격 컷이 뒤바뀌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수시에서 눈치 작전은 거의 유효하지 않으니까 지원할 대학 골라서 빨리 쓰고 평상심으로 돌아가서 남은 수능 준비를 잘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경쟁력은 실력이에요. 자, 중요한 사항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자세인데요. 친구가 서울대를 써서 기가 죽어요. 그래서 나도 덩달아서 연대 한 장을 썼어요.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여러분, 수시는 지원하는 게 합격이 아닙니다. 수시는 아직 여러분이 수능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누가 최상위권 대학 위주로 쭉 썼다고 해서 덩달아 쓸 필요 없고 진짜 합격증을 수시든 정시든 받아봐야 누가 대학을 잘 갔는지 알 수 있어요. 잠깐 기가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딸이 어디 썼는데 친구 딸은 더 높은 데를 썼다더라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1월이 지나고 나서 정시까지 끝나고 나면 결국 누가 더 잘 됐는지는 그때 봐야 될 일입니다. 지원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고3 학생들이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수시 원서 접수를 6장을 다 썼습니다. 이제 합격했대요. 그 중에서 하나는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그 이후에 너무 느슨하게 남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도 많고 또 수능도 최저만 맞추면 되니까 요 과목 2개만 할 거야. 이렇게 갑자기 느슨하고 풀어져가지고 결국 수능까지 망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능을 망쳤더라도 수시 합격하면 결국 잘 된 건데요. 이렇게 느슨하게 남은 시간을 보내다가 최저도 못 맞추고 정시 망했는데 수시도 다 떨어지면 갑자기 입시가 훅 하고 끝나버립니다. 우리 특히 고3 학생들은 수시 원서 접수가 끝이 아니란 사실을 명심하시고 더 정신을 바짝 다음 주부터 차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위에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이 작년의 입시 결과나 재작년이나 3개년 입결을 바라볼 때요, 한 명의 학생은 똑똑해도 군중 전체, 수험생 전체 집단은 굉장히 멍청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경쟁률이 높았던 모집 단위를 보면 사람들은 올해도 높을 거라는 그런 직관적인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쟁률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입시 결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 발짝만 더 나가서 생각해보면 올해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거의 다 맞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두 학과를 놓고 고민한다면 차라리 작년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를 선택하는 게 조금이라도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수시 원서 접수할 때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시고 다음 주에 원서 접수 잘 하시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